기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동철입니다. 복지 전문 기자는 오늘 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복지 담당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이게 저는 이제 학술적인 측면보다 이제 좀 그동안 취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저도 이제 홍 교수님이 발표하신 방향에 좀 정현장으로 좀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이나 지방선거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사실 요즘은 약간 이제 소강되긴 한데 이제 어쨌든 정치제도 개혁 하듯이 개헌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 먼저 시작했고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 보면 사실 국정 복지국가로의 개헌이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기사를 여러 번 찾아보고 있지만 개헌이랑 복지를 연결시키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복지국가랑 개헌을 촉구하는 일부 시민단체 집회 이런 것만 기사가 짧게 나왔고 사실 복지랑 개헌을 좀 심층적으로 연결시켜서 다른 기사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청와대 이제 개헌안 발표 몇 달 전에 발표했던 직후랑 비교했을 때와는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4년 중임이냐 연임이냐 아니면 책임 총리냐 다당제나 이런 정치 구조 변화다룬 개헌 논의 다루기 하는 아직도 꽤 나오고 있고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언론사나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실시하는 여론조사 내용 같은 경우도 대부분 권력 구조라든지 지방선거 개헌 정치 투표 이런 거 물어보지만 거의 90% 이상의 그런 거였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론조사는 저도 거의 찾아보고 없거든요. 여론을 보여주는 이제 언론 촉각 같은 경우 사실 개헌을 이제 복지국가의 변화 이런 논의 측면보다 아무래도 정치 구조나 형태의 어떤 변화 쪽에 초점 맞추고 있고 이제 기자들도 보면 보건복지 분야 담당 기자는 개헌은 이제 정치부 일이다 이렇게 관심을 덜 기울이고 반대로 이제 정치부 기자는 복지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권력 구조 개선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복지 정책으로만 보면은 관심은 어디 가리지 않고 다 큰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지급되는 아동 부담을 비롯해서 기초연금 인상이나 치매국가 책임제 도입 이런 거에는 다 주체별로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이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보다 크다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어쨌든 아까도 이제 말씀 나오긴 했지만 선거 때마다 이제 복지 공약이 워낙 많이 제시되고 선거를 이끄는 어젠다가 되는 경우도 흔한데 아까 말씀드린 비상급식 이슈가 2010년에 지방선거도 나왔고 올해도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복지 공약이 아주 크게 이사되지는 않지만 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동 무상 의료라든지 어린이집 확대나 경기도 지사에서는 청년배당이나 공동사무소위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정부가 이제 국민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일부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선거 후로 하반기로 좀 미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표심을 의식해서 사실 정책 일정 조정하는 거 이번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된 오랜 상태라서 언론에서 이제 퍼블리시 부분이나 국내 이상한 목소리도 나오고 국민도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제 청와대 정부나 여야를 욕하는 게 쉽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근데 또 자신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들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서 문재인 케어 요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문재인 케어도 정부가 매년 3% 이상 정보를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건정심회에서 이제 정보를 정할 때 이제 사실 올해도 가입자 대표 중심으로 반대를 하니까 2% 이상이 그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러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정치제도랑 복지정책을 바로 연결시키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개혁 같은 정치제도 개혁이고 복지 발전이랑 이게 맞물려서 필수적이라고 보시는 건 거의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언론도 사실 복지 포퓰리즘 이런 부분을 비판하지 그 이상을 좀 바라보거나 그 이상을 좀 제시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발전의 내용처럼 어쨌든 저도 정치제도 개혁은 이제 복지 발전에 이제 필수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제 하나의 복지 어젠다를 좀 내놓는다고 하면은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또 힘겨루기나 밀어붙이기나 이제 어쨌든 표결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쨌든 일부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선거 제도나 뭐 이제 개방적이거나 아니면 단임 대통령제 한계 등이 좀 어쨌든 바뀐다면은 복지 제도도 좀 지금과 다른 형태로 충족될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 증세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복지를 위한 증세 저도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제도 변화랑 어쨌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선거나 하나의 당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좀 증세에 동의해야 이제 뒷세대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치개혁이랑 복지 발전이 좀 왜 같은 현상이 있는지를 인식을 좀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복지학대 조세 내용도 계속 뭐 정책 부분도 어쨌든 이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외국만 봐도 이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뭐 복지정책 변화나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뭐 투표로 이제 정당이 주권자에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회적 논의나 이제 정치적 합의 중심으로 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복지 정책을 하나를 내세우면은 그걸 보면 이제 승패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갈리고 대결 형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거는 정치 개혁이랑 복지 발전이 좀 어떤 관계인지부터 좀 따져보고 이제 팩트를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시민들은 다 익숙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좀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복지 발전에 바람직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뭔지 이제 따져보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도 어쨌든 앞으로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이 아니라 한 달여 남았는데, 이제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지방 풀뿌리 정치라는 게 이제 복지 발전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복지 정책 측면에서 보면 총선보다도 이제 지방선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만 봐도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고, 사실 뭐 언론에 나온 기사 수만 봐도 이거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자체가 이제 20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인 복지 정책을 지자체가 많이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출산 정책만 대표적으로 봐도 이제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이제 갈등을 빚어서 오히려 유명세를 타긴 했는데 이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뭐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가 있었고 전남 해남에서 처음 시작했던 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거의 안 하는 지자체가 없을 정도로 많이 퍼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 경우도 사실 있을 텐데 지자체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게 취약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매칭해서 사실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에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행자부에서 이제 지자체 저출산 담당 부서나 이제 정책개발 장려하면서 지자체 평가 보조금 이런 거 연계시키니까 사실 금세 모든 지자체 다 저출산 정책팀이나 인구가족팀 이런 거 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정책을 취재하다 보면 각 지자체 전화로 취재를 좀 할 경우가 많은데 지역마다 이게 보면 교육부 빈익빈이나 이제 지자체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정책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디는 뭐 지자체장이 복지에 관심이 많고 재정도 넉넉한 뭐 수도권이나 뭐 지방 대도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제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근데 반면에 뭐 노령화가 워낙 빨리 진행되거나 이제 지자체장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예산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거나 이제 역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뽑는 것도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복지에 큰 변수라는 걸 좀 인지시켜보지 않나. 그래서 중앙정부 어쨌든 할 수 없는 걸 메워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너무 복지에만 투자를 하다 보면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를 위해서 좀 지방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향과 맞물린 복지 시스템이 뭔지를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취약한 예산 상황, 지방의 예산 상황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의나 뭐 그룹핑 같은 걸로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지방선거 때 보면은 뭐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좀 중앙 중심의 대응 이슈들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방 중심의 좀 복지로 나아가 이러면은 지방만의 이슈를 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를 좀 따져보고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무리 처음에 보면 생활개헌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개헌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의 조그마한 것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활개헌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어쨌든 생활개헌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결국 복지라고 보고
뭐 3월 달일 때 청와대에서 개헌안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게 일생활 균형,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제 명시해가지고 뭐 이런 거 복지권이나 뭐 사회권 이런 문제들이 그때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도 뭐 크게 복지와 이런 정치와 관심 없는 것, 아니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보면은 개헌도 보면은 복지랑 연계됐으면 일과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가 이제 연초에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보니까 헌법 개정에 반드시 담고 싶은 시대 정신이 1순위가 사회 양극화 해소, 그러니까 32.9%니까 3명 중 1명 걸로 이제 사회 양극화 해소를 답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보편적 복지국가가 15.5%,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주권 확대나 뭐 경제 문제와 이런 얘기가 10% 이상 나오긴 하는데,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개헌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결국 뭐 복지도 생활개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개헌 이제 뭐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크게 진행은 안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내용이랑 시기랑 둘 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랑 20대 국회도 뭐 크게 뭐 그냥 이게 거대 담론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조그만 복지 기본권 그리고 지방분권형 복지는 좀 어떻게 개헌으로 담아낼지 세부 항목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기분인 것 같고, 복지와 증세 논란도 매번 대출이 되고 있는데 좀 이것도 개헌 논의에서 좀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활발하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예산 한 34%가 145조 원이 지금 보건복지 고용만 쓰고 있는데, 뭐 이건 지금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결국 정치가 다른 것 같고, 근데 또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이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결국은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에도 개혁 어쨌든 올해 또 놓치고 만약에 미뤄진다고 하면 또 그만큼 복지를 둘러싼 갈등도 앞으로 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학계에서나 어쨌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단순히 뭐 이거를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거냐, 국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매몰되지 않고 좀 생활개혁이라든지 복지랑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저는 뭐 어떤 정치 체제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올해 그나마 개헌 논의가 좀 나온 만큼 사그라들지 않고 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계에서든 언론에서든 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선거도 이제 뭐 매번 나온 얘기인데 정치공학식으로 뭐 민주당 몇 명대 한국당 몇 명 이런 걸로만 보지 않고 당 차원이나 각 지자체간의 동의를 중심으로 좀 어떻게 평가할지를 매뉴얼하거나 하여튼 좀 평가할 수 있는